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장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진잠 마을에 내려오는 이묘생과 한우물 동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300여 년 동안 마을 제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 제사도 안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마을에서 300여 년째 제사를 지내주고 계신 분이 있다? 대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입니까? 먼저 시 한 편 감상해 보겠습니다. 예. 이름은 효생이요 자는 효원이라. 살아서는 선행을 하여 사방의 사람들을 살렸고 죽어서는 슬프나니 자녀가 없도다. 공경할지어다 만세토록. 예, 어떠십니까? 이 시는 이묘생의 묘비문에 적힌 이야기입니다. 이묘생은 조선 숙종 때 진잠 한우물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살아서는 근검절약하여 재물을 모았고 마을에 기근과 전염병이 돌 때는 재물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는 남은 재산을 모두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 이묘생이 죽은 후에 마을에서 추모비를 건립하고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낳아서 마을에서 제2의 이묘생 할아버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예, 한 200여 년이 지나서 이 마을에는 제2의 동네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예. 바로 신상아와 조대장 할아버지죠. 예. 신상아는 일제강점기에 생존했던 인물로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남아있고 예. 자손을 두지 못했습니다. 조대장은 동네에서 대장간을 운영했다고만 알려져 있고 이름은 전하지 않아 후세에 조대장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 역시 진잠 한우물 마을에 살았고 죽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동네에 모두 기부하고 죽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사람에 대해 전해지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 하지만 두 분의 선행은 한우물 동계와 이묘생 할아버지에게서 비롯된 나눔과 더불어 삶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 마을에서는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가 30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들이 기증한 제사는 마을 공동 재산이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한우물 동계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묘비석에서 이런 시도 적혀 있고요. 또 어떤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네, 묘비 앞면에는 예.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임효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가선대부와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줬거나 지방관청의 진율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던 명예직 품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효생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어떤 진율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이묘생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 숙종 때로 17세기 말 18세기 초입니다. 예. 이때 유난히 기근과 전염병이 유행했는데요.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 진행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예. 어렵습니다. 예. 심한 흉년이 겹친 것이 지금 4년이 되었도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혹독한 질병까지 걸려 봄부터 겨울까지 날과 달로 악화되어 병들지 않은 마을이 없으며 지금은 옮길 만한 지역도 없구나. 죽은 시체가 겹쳐져 누웠으니 서울과 팔도의 참혹한 재앙은 옛날에도 드문 일이었다. 예. 왕의 목소리 같습니다. 예. 네,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예. 실성한 백성이 사람 고기를 먹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숙종은 결국 청나라에 양곡 지원을 요청하여 예. 숙종 24년에 청에서 곡식 3만 석을 실어와 1만 석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 2만 석은 유상으로 판매합니다. 예. 숙종 25년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인구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국을 통틀어 호수가 129만 3,083호이고 예. 인구가 577만 2,300명이다.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호수는 25만 3,000호, 인구는 141만 6천 명이 감소되었다. 예. 네, 숙종 때 4년간 이어진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라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지방관이 처벌을 두려워해 사망자 수를 축소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진잠에 어떤 전염병이 유행했던 겁니까? 연병입니다.
아, 예. 연병은 예. 예, 장티푸스의 일종으로 지금은 약만 잘 먹으면 쉽게 치료되거든요. 예, 예.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었죠. 음. 연병이 돌면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이 떼거지로 죽어나가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아하. 전염성이 높아 한 사람이 걸리면 동네 전체로 퍼져 동네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예. 연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는 이 말 자체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져 그렇습니다. 연병이 욕으로도 쓰입니다. 그러기도 하죠. 예. 예, 연병의 특징은 고열입니다. 고열이 발생하기 전에는 수일간 장염 증세로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한이 들어 두꺼운 옷이나 소미불을 찾습니다. 예. 열나고 춥고 장염에 따른 탈수 등으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말과 행동 또한 횡설수설하다가 죽는 것이죠. 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세속어 중에 지랄 연병하네. 아이고. 예, 예. 이런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아, 예. 것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드리면서 진잠에서 어쨌든 유행했던 이 전염병이 연병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2003년 대전에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습니다. 예. 사대부 한평생 소대원 호연재 부부. 예, 모건대 허경진 교수가 쓴 책인데요. 예.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 김호연재는 숙부 송병익을 평생 시아버지처럼 모셨다. 자신이 시집 오기 전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연재가 38세 되던 해에 송병익이 진잠에서 연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 모두 병이 옮을까 두려워하며 범접하지 않았는데 호연재가 달려가 장례를 돌봤다. 예. 아들 이킴이 그 사연을 유사에 기록하였다. 아. 김호연재는 동춘당 송중길의 증손자 소대연 송요와의 아내입니다. 예. 헌안사랑과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죠. 지금도 송촌동에 가면 동촌당 공원 안에 소대연 호연재 고택이 국가민속자료문화재로 예.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춘당 송중길은 우암 송시열과 함께 17세기 충청도 양반이란 말을 만들어낸 정치 인싸였죠. 예. 송준길의 외손녀는 숙종의 계비가 된 인현왕후입니다. 예. 인현왕후는 장희빈과 함께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종종 예, 등장하죠. 예. 둘째 손자 송병아이고 그의 며느리는 김호연재입니다. 넷째 손자는 송병기인데 상주 목사를 지내서 목사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목사공은 퇴직 후에 진잠에서 살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의 무덤은 태미곡의 언덕에 있죠. 이묘생과 목사공 송병익은 숙종 때 진잠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시기도 일치합니까? 목사공 송병익은 김호연재가 38세 되던 해에 진잠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김호연재는 1681년에 태어나 1722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호연재가 38세 되던 해는 1719년이죠. 예. 이묘생 할아버지 묘비가 세워진 것은 1724년 영조 직위년입니다. 예.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연도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묘생이 죽고 기근과 전염병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나서 예. 그의 진율 활동이 국가에 보고되고 인정을 받아 가선대부와 동지 중추부사의 품직을 받았고 예. 마을에서는 이묘생의 추모비를 세우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묘생도 목사공이 연병에 걸렸던 시기에 진잠이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고 예. 주도적으로 연병과 기근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묘생의 묘가 논산에 있었을까요? 해방 후 6.25 전쟁은 마을을 파괴시켰고 예. 마을 사람들의 기억도 파괴시켰습니다. 아.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전쟁의 폭격으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마을 공동묘지 속에서 이묘생의 묘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00년 전후에 한우물 마을에 대형 유통단지가 조성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작업 중에 사라졌던 이묘생 묘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묘생이 마을에 기증했던 땅들의 일부는 유통단지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 보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묘를 이장합니다.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논산으로 이전하였고 예. 매년 12월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아. 한우물 마을엔 서대전 홈플러스, 모다 아울렛과 물류회사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이묘생이 기증한 논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한우물 할아버지의 묘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논산에 있는 건 아니겠죠? 예, 2014년 이묘생 할아버지의 묘와 신상아 조대장 할아버지의 묘가 한우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예. 20여 년 전 마을이 개발되면서 논산으로 이전되었던 묘들과 비석 석상들이 돌아온 것이죠. 한우물 마을 회관 앞에는 전설 속의 할아버지 묘비석과 예. 석상들이 이전되어 세워졌고 동네 할아버지 유래비 제막식 행사도 열렸습니다. 예. 동네 학생들과 한우물 마을에 답사를 갔었는데요. 예, 예. 2006년 논산에서 보았던 비석과 석상들이 한우물 마을 회관 앞에 예쁘게 서 있었습니다. 예.
비석과 석상들은 한우물 마을 사람들이 돈과 정성을 모아 할아버지 묘 앞에 300여 년 전에 세웠던 기념석들이죠. 아주 작고 예. 그 얼굴만한데요. 도라르방 같기도 합니다. 예. 예, 소박한데 그래서 더 정감 있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임효생 할아버지의 묘비석과 한우물 동계 석상들은 우리 대전 지역에 300여 년 전부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부터 지역 화폐 5만 원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화폐의 지역 화폐 주인공은 김만덕입니다. 예. 김만덕은 정조 때 제주관청 노비였으나 상업을 통해 제주 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김만덕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2010년 드라마가 나왔고 제주도의 역사적 인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우리 대전도 2004년 임효생 할아버지 묘비 해석을 시작으로 2015년 전설의 기환이라는 이름으로 한우물 동계 할아버지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의 삶과 한우물 동계의 300년 된 마을 재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예. 임효생, 신상아, 조대장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한우물 동계의 나눔과 더불어 삶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아름다운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사인 대세남 진전마을에 내려오는 임효생과 한우물 동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신고등학교 역사교사 최장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